여기 뒤쪽 정리 좀 할게. 좀 뭐 다른 사람 정리 좀 하자. 집합의 연산.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합을 가지고 두 집합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정의를 할 건데,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막대자수처럼 그리고 얘를 교집합이라고 읽어.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읽거든. A 교집합 B.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? 집합 A에도 들어있고 집합 B에도 들어있는, 그러니까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을 A 교집합 B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, 그치? 얘네들을 모은 집합. 그래서 얘네들을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하면 A 교집합 B는 X들을 모을 건데 X는 A라는 집합에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어디에도 있어야 돼? B라는 집합에도 있어야 우리는 A 교집합 B라고 할 수가 있지. 이해되겠어? 자, 이게 A 교집합 B의 연산의 정의야. 자, 쉽게 얘기하면 공통 원소를 찾는 거다. 공통 원소. 자, 두 번째. 자, 이번에는 막대자석을 뒤집어서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 합집합 B라고 불러. A 합집합 B라고 부르고 두 집합이 있어. 그럼 합집합은 뭘 의미하냐면 A라는 집합에 있는 아이들도 다 모으고 B라는 집합에 있는 아이들도 다 모으는 거야. 그래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애들을 다 모으면 이걸 A 합집합 B라고 한다. 자 얘는 여기다 쓸게. 조건지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에 있으면 데리고 오고 또는 B에 있어도 데리고 온다. 그래서 이 언어가 조금 이해가 돼야 돼. 이거나 또는이야. 이고 그리고야. 그래서 A에 있거나 B에 있으면 데려가라. 이게 A 합집합 B야. 이해되겠지? A에 있고 그리고 B에도 있으면 데려와라. 되겠지? 이게 A 합집합 B의 정의다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 자, 얘는 뭐라고 읽으냐면 차집합이라고 불러.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하거든. A 차집합 B. 그러면 두 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집합 A에서 여기서 출발한다. 집합 A에서 B와 연관되어 있는 원소들은 다 빼는 거야. 그러면 집합 A에서 B랑 연관되어 있는 얘네들을 제외하면 남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? 얘가 되겠지, 그치? 이해됐어? 이걸 A 차집합 B라 그래. A에서 B 관련된 원소들은 제거하면 자 이게 A 차집합 B가 된다. 자, 조건제시법으로 쓸게.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? X들을 모아라. X는 일단 A에서 데리고 올 건데 X는 B에는 있으면 안 돼. 그러면 데리고 와. 그게 A 차집합 B가 된다. 이해됐어?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뭐가 될까? B 차집합 A는 그렇지. B에서 A와 연관되어 있는 거를 제거하면 얘가 되겠지. 그래서 B 차집합 A는 X를 모아라. X는 B에 있고 X는 A에는 있지 않은 애들을 데리고 오면 B 차집합 A가 된다. 자, 다음에 A 여집합은 뭘까? A 여집합은 이 여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. A 여집합. 자, 여집합은 특별하게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. 어떤 집합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한 다 모은 원소들을 다 모은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고, 거기서 집합 A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뭐냐라고 하면
A랑 연관되어 있는 원소들을 뺀 바깥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모은 걸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. 그럼 얘는 조건지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여집합은 X를 데려와. X는 전체 집합이고 거기서 누군 빼야 돼? A는 되면 되나? 그치? 그래서 전체 집합이면서 그 중에서 A가 아닌 애들만 데리고 오면 이게 바로 A의 여집합이 된다. 질문 없어? 이 연산이 우리가 집합해가지고 익히는 연산이다. 교집합, 합집합, 차집합, 여집합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 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. 지워볼게. 잠시만. 지운다.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 적고 이 결과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아. 거기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 있지, 그치? 거기다 요거 좀 적자. A 합집합, 공집합.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? A 합집합, 공집합은 뭐가 나올까?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A만 선택이 되지 않을까, 그치? 공집합은 없으니까, 그치? 두 번째, A 교집합, 공집합은 뭐가 될까? 두 집합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모으면 뭐가 돼? 없지, 뭐, 그치? 공집합이 된다. 자, 다음 A 합집합 A는 뭐가 될까? 그렇지. A랑 A를 데리고 있는 원소들 다 모아도 A가 되고 A 교집합 A는 뭐가 될까? 동시에 들어있는 것도 모아보면 A가 되겠지. 자, 다음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네. A 합집합 바로 A 교집합 B 그다음 A 교집합 바로 A 합집합 B. 자, 이 결과는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봐. 이 결과는 뭐가 될까?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집합이라고 보면 돼.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돼. 그럼 어떻게 될까? 근데 A랑 B의 공통점은 어떻게 알아요? 그거는 몰라도 돼. 왜냐면 A와 B의 공통 부분은 요 안에 들어있거든. 그래서 얘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? A가 나와. 무슨 말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라는 집합은 얘고 A와 B의 교집합은 얘니까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하얀색도 데려오고 노란색도 데려와도 다시 하얀색 A가 된단 말이야, 그렇지? 그럼 아래 거는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뭐가 나올까? A가 아니지. 맞지, 그렇지? A지. 자, 보면 어떻게 돼? A가 있고 B가 있어. 그러면 A랑 B랑 합집합. 얘하고 A하고 교집합. 그럼 A하고 교집합이니까 만나는 거는 요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만나는 건 노란색이잖아, 그렇지? 그래서 A가 된다. 설명하는 방식은 벤 다이그램도 있고 아니면 뭘 이용해도 되냐면 이게 이렇게 포항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, 그렇지? 포항 관계가 되니까 합집합을 하면 큰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온다 라고
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요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고, 자, 아래 2번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성질 정리를 좀 할게요. 2번이야 2번. 자, 합집합 A 여집합 얘는 뭐가 될까? A 합집합 A 여집합. 전체 아니에요? 그렇지,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지. 왜냐면 A하고 A 바깥을 모으면 다 모일 테니까.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뭐가 될까? A랑 A 바깥이랑 만나는 애들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? 공집합이 되겠지. 다음,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? 전체. 그치? 전체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을 제외하면 결국 제외한 게 없잖아. 남은 애들이 전체가 남으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되고,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? 공집합이 되겠지. 다음,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? A. 그렇지.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왜 A냐면, 요게 A의 여집합이면 이거의 여집합이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니까 다시 얘가 A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올 수 있지. 그래서 이게 A가 된다. 다음,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차집합 A는 뭐랑 같냐면,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 A니까 결국에 뭐가 돼? A가 사라지니까 A 여집합이 되겠지, 그치? 제일 많이 쓰는 거네. A 차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어?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. 이거는 따로 좀 별표 좀 쳐줘.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거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는 교집합을 그려볼게. A, B. 그럼 A 차집합 B는 여기 부분을 의미하잖아. 그치? 여기는 원소들을 모은 거지. 그치? 자, 얘는, 자, 이제 봐.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볼게. A 교집합, 전체 집합 필요하네, 얘는. B의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. 그럼 B의 여집합, B 바깥하랑, B 바깥이랑, B 바깥하고 A하고 만나는 부분 확인했어? B 바깥하고 A랑 만나는 부분 확인하니까 여기 되지. 그럼 어때? A 차집합 B랑 얘랑 어떻게 돼? 같은 집합이 표시가 되고 있지. 그렇지?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차집합의 성질은 나중에 연산법칙을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이 써. 나중에 이 녀석을 얘로 바꿔서 연산법칙을 조금 많이 이용할 거거든.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구나. 나중에 연산법칙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. 여기까지 됐어. 그럼 이제 뒤에 연산법칙을 지워도 돼? 다 정리했어. 다음에 3번 연산법칙으로 넘어가. 연산법칙은 이렇게 뭐 교환, 결합, 분배, 등호르간 법칙이 있는데, 교환법칙도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써줘.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어떻다? 같다. 이걸 이제 우리는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하고, 합집합도 어때? 같이. 그치? 그래서 이걸 합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해. 두 개 써주면 된다. 결합법칙으로 넘어갈게. 결합법칙은 뭐냐면 얘를 계산할 때 요 두 개를 교집합을 계산한 다음에 C랑 교집합을 한 거랑 요 두 개의 교집합을 계산한 다음에 A랑 교집합을 한 거랑 결과가 어떨까? 같지? 그러니까 세 개짜리 연산은 세 집합을 그리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게 되거든. A, B, C. 세 개짜리 집합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거든. 그럼 여기서 이제 A랑 B랑 교집합을 하고 그 녀석이랑 C랑 교집합을 하면 여기가 생기지, 그치?
이번에는 자 요거 해볼게. B랑 C랑 교집합이랑 B랑 C랑 교집합이랑 A랑 교집합은 얘도 얘가 되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은 집합이 그려지니까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, 그치? 그래서 이래도 되는구나. 교집합은 앞에 두 개 먼저 해도 되고 뒤에 두 개 먼저 해도 되는구나. 이런 걸 교집합에 대한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?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. 자, 얘는 될까 안 될까?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은 될까 안 될까? 얘도 되겠지. 세 집합을 그려보고 A, B, C가 있으면 얘부터 해보면 A랑 B랑 합집합을 하고 그럼 A도 색칠, B도 색칠 그 집합하고 또 C도 색칠, C도 데리고 와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이 되잖아. 이거는 얘 해볼게. B랑 B 데리고 와 합집합이니까 B 데리고 와 C 데리고 와 그거랑 또 A도 데리고 와 합집합이니까 그러면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. 이해됐어? 자,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. 분배 법칙은 뭐냐면 중요한 게 요 연산이 반드시 달라야 돼. 합집합과 교집합. 교집합과 합집합 이렇게 연산이 서로 어때야 돼? 서로 달라야 돼. 알겠지? 그래야 쓸 수 있는 게 분배 법칙이야. 그럼 얘는 얘로 분배를 할 거고 얘는 얘로 분배를 하겠지? 그럼 얘는 분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 그대로 써주고 A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? C. 우리 옛날에 뭐 이제 더하기 곱하기 할 때 이렇게 하듯이 비슷한 거야. 알겠지? 그럼 아래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래건 A 교집합으로 분배하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뭐가 된다? C가 되겠지. 이해됐어?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?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분배 법칙. 얘는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한번 그려보자. 요것만 설명해 볼게. 요거 A 그러면 B랑 C랑 교집합 여기 B랑 C랑 교집합 확인하고 이거랑 합집합 A니까 A 색칠하고 B하고 C하고 교집합 색칠하면 요게 만들어지지. 자 이건 얘 A랑 B랑 합집합 A랑 B랑 합집합 한거 이거는 하얀색으로 해야겠다. A랑 B랑 합집합 한 거랑 A랑 C랑 합집합 한 거 A랑 C랑 합집합 한 거 그럼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걸 색칠해보면 뭐가 나와? 똑같이 얘가 나와. 그래서 같은 집합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. 이해됐어?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?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. 자 하나 더 있는데 저 여기다 쓸게. 자 아래다 무슨 법칙이 나왔지? 드모르간의 법칙도 많이 쓰는 법칙이야. 자 어떤 교집합을 한 거에 여집합 합집합을 한 거에 여집합을 다음처럼 계산하면 된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? 자, 이렇게 여집합을 분배하고 이 연산을 바꿔야 돼. 자, 얘도 여집합을 분배하고 가운데 연산을 바꿔줘야 돼. 그러면 이게 같은 결과가 된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가루에 여집합이 있을 때 여집합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. 풀어헤칠 수 있다라는 게 드모르간의 정리인데. 교집합하고 여집합에 있는 거죠. 뭐라고? 그냥 교집합하고 여집합에 있는 거죠. 교집합하고 여집합을 해.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. 그걸 해도 되고 여집합, 합집합을 해도 돼. 자 그러면 왜 얘랑 얘랑 같이 얘도 하나만 설명할게. 위에 거만 설명할게. A하고 B가 있고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어. 그럼 교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이 교집합에 여집합이면 요 바깥 부분이 색칠이 되겠지. 위에는 됐고 A 여집합, 합집합, B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
A 빼고 다. 자, B의 여집합, 합집합이니까 B 빼고 다. 그러면 어때? 똑같은 거 나오지. 같은 영역이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. 그래서 같은 집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. 질문 없어? 그러면 내려 4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. 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,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거든. 합집합의 원소를 구할 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? 일반적으로는 다르지. 근데 뭐 교집합이 서로소, 교집합이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하거든. 교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해. 선생님 설명 안 했지? 두 집합의 교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일 때, 그러니까 서로 같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는 두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? A, B는 서로 뭐라고 한다? 소라고 해.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하거든. 그러면 서로소인 경우는 이 등식이 성립돼. 서로소인 경우. 근데 일반적으로 두 집합이 서로소가 아닐 수 있잖아, 그렇지?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세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애들을 세는 건데 여기 있다고 해서 얘는 두 번 세고 그러는 게 아니야, 그렇지? 근데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수의 개수를 세면 얘네들이 세워지고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수들을 세워주면 얘라는 녀석들이 세워지니까 얘가 몇 번 세워져? 두 번 세워지잖아. 얘가 의미하는 건 A 합집합 B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한 번씩 세는 거거든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두 번 세워진단 말이야. 그럼 맞춰줘야지. 어떻게 맞춰주면 돼? 두 번 세워져 있는 녀석이 얘잖아, 그치? 그럼 얘를 한 번 뭐 하면 된다? 한 번 빼주면 되겠지. 이해되겠어?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. 자, 세 집합도 가능하거든. 세 집합을 합집합을 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자, 얘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, 그치? 그럼 얘도 얘랑 같을까 다를까? 이것도 A, B, C가 서로 다 서로소면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등식이 성립하긴 해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A 영역들을 하나씩 세고 B 그 다음에 C 를 세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두 번씩 세워졌고 여기 있는 애들은 몇 번 세워졌어? 세 번씩 세워졌잖아, 그치? 그래서 맞춰주기를 해야 돼. 맞춰주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주냐? 빼야겠지? 자, 얘를 빼주고 개수 얘를 빼주고 개수 얘를 빼줘. 그럼 A 교집합 B니까 자,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빼주는 거야. 그럼 얘는 두 개가 이제 뭐로 바뀌어?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지. 지금 얘부터 하는 거다. 얘부터 빼기.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뺄게. 그럼 얘는 하나로 바뀌고 자, 얘도 이제 세 개에서 두 개로 바뀌지. 다음 얘 뺄게. B 교집합 C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한번 빼면 두 개가 뭐로 바뀌고 하나. 얘도 두 개가 뭐로 바뀌어? 하나로 바뀌어. 자, C 교집합 A 한번 뺄게. 자, 그러면 C 교집합 A 여기 있는 애들을 한 번씩 빼면 얘는 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얘는 뭐가 돼? B지 다시.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한 번씩 살려면 얘를 한 번 뭐 해야 돼? 채워줘야지.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? 더하기 뭐가 된다?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추가되는 거야.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수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수의 개수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들을 다 빼고 세 개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한 번 더해주면 퍼즐이 딱 맞아. 되겠지? 이게 세 집합의
원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죠. 자, 그러면 교재 좀 볼게요.